자, 다시 브라우저가 열릴 거예요. 짠, 열리고 로그인을 하고 블로그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도움말이 열려 있으니까 도움말을 닫고 닫아라 얍, 그쵸. 그리고 0.01초로 바꿨더니 이거 글 쓰는 시간이 굉장히 좀 빨라졌죠. 0.01초 만에 이렇게 씁니다. 이제 이 안에 내용은 이제 조금씩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 되고요. 여기에 위에 있는 인용구, 구분선, 장소, 링크, 파일, 동영상, 스티커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는 어떤 로직만 커서랑 또 대화를 하면서 잘 만들면 됩니다. 임시 저장 완료됐대요. 하나가 완료되었고요. 윤자동. 블로그 컨텐츠 생성 자동화를 하려면은 AI를 써야 되겠죠.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AI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구글의 API 키를 발급받는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저는 API 키 만들기를 통해서 API 키를 만들면 돼요. 그냥 이거 눌러가지고 아무거나 클릭해서 프로젝트가 없는 분들은 만들면 되고, 그냥 키 만들기 누르면은 알아서 짜잔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생성된 키를 복사해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새 대화창을 열고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라고 해서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자, 새 대화창을 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대화창은 닫아도 되고요. 새 대화창을 하나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화창이 열리게 되고, 요 X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X를 누르고 프롬프트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왜 두 개로 나눠놨냐면, 자, URL을 먼저 복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한 이 URL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요. 그러면은 골뱅이 표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칠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문서를, 사이트를 커서가 스스로 이 사이트에 접속하고 그 사이트 안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읽어냅니다. 저 사이트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구글의 API 문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API 문서를 봐도 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뭐 이게 뭔지, 이 코드가 뭔지,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걸 아는 분들은 이 라이브를 사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커서가 똑똑한 게 이 URL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색칠이 되게끔 해주면은 알아서 이 사이트에 스스로 접속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질문을 이렇게 넣으면은 위 URL을 접속해서 문서를 분석해 라고 한 번 더 제가 명시적으로 말을 했고, 제미나이 AP를 활용하는 제미나이 test.py 파일을 생성해 라고 했고요. 그때 사용해야 된 모델은 뭐고 API 키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API 키가 바로 조금 전에 이 링크에서 발급받은 그 키를, 여러분들의 키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키는 제가 지금만 쓸 거라서 이따가 라이브가 끝나면은 이 키는 삭제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키를 써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로그인을 해서 키를 발급받은 걸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샌드를 해볼까요? 그러면 갑자기 커서가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지금 커서가 스스로 이 웹 모양이 있는 게 이 사이트에 스스로 접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API 사용 방법을 스스로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미나이 test.py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죠. 왼쪽에 한번 열어볼까요? 제미나이 test.py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나온 것을 파일을 실행하라고 하는데, 오! 대박이다. 제가 프롬프트에 파일을 생성해라고만 하고 코드를 실행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가 스스로 코드를 만들고 코드를 실행까지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AI가 답변을 준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자기가 테스트까지 해요.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를 실행했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오류가 났다면 스스로 오류가 났습니다, 다시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라면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질문하면은 스스로 얘가 코드를 만들고 코드를 실행해보고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잘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게 안 됐어요. 코드를 만들어주기만 하고 실행은 나의 몫이고 오류 수정도 나의 몫이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코드도 생성해, 생성된 코드를 실행해, 오류가 나면 오류도 수정해,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같은 비개발자, 비전문가들도 사용하기가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역시나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예전보다 엄청나게 쉬워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점점 비개발자, 비전문가들도 이 커서를 써서 업무를 자동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까요? 블로그 글쓰기 말고 제미나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상단에 실행 버튼을 눌러볼게요. 짠 누르면 밑에 뭔가 이렇게 나왔죠. 텍스트 생성 테스트라고 하는데 코드에 뭐가 있었지? 안녕하세요. 저는 제미나이 AI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음식점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또 AI가 질문도 만들어주네. 탭 누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그러면 AI가 대답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가 기다려 볼게요. 대답할 내용이 많아지면은 좀 생성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자, 엄청 기네. 자, 음식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음식의 품질, 서비스, 분위기, 마케팅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등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챗GPT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면은 이걸 사용하는 게 무료입니다. 사용량에 대한 제한이 있긴 해요. 1분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근데 꽤 많은 양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써도 돈이 청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초과되면은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돈은 전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사용하는 코드도 커서가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완성 코드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이 제미나이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엑셀을 한번 자동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엑셀에 샘플로 좀 데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제목만 써놓으면은 그 제목으로 콘텐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엑셀에 제목을 좀 써놓으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엑셀에 제목을 써주는 것도 커서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엑셀 데이터 생성하는 것을 다시 한번 프롬프트로 써보겠습니다. 요거 복사해가지고 제가 쓰고 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래 조건에 맞는 샘플 데이터 생성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생성하고 실행해. 첫 번째 조건은 데이터 XLSX라는 엑셀 파일을 생성하고 A1 첫 번째에는 제목, B1 그 옆에다가는 내용이라고 입력해. 그리고 밑에 A2부터 A11까지 아래로 쭉 10개의 샘플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샘플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클릭할 것 같은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어야 해 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샌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샘플 데이터 생성.py라고 했으니까 샘플 데이터 생성.py가 여기에 생성이 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짠! 샘플 데이터 생성. 이렇게. 자, 어떻게 생성되는지 볼까요? 파이썬 스크립트를 직접 실행까지 자기가 알아서 해주네요. 저는 실행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줍니다. 근데 지금 에러가 났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에러가 나면은 죄송합니다. 엑셀에서 함수에서 에러가 났네요.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커서 AI가 오류가 나면 그 오류 난 부분을 스스로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을 하면서 데이터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왔고 네, 성공적으로. 방금 보셨죠? 저는 한 번만 얘기했지만 AI가 스스로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을 했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 에러가 이 엑셀 파일 저장할 때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에러가 난 건데 이 에러 메시지도 스스로 읽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원하지 않는 것 같네요.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고 그랬더니 엑셀 파일이 지금 생겼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만들어주는 파이썬과 엑셀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엑셀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엑셀을 열어보면은 저는 근데 A열에 이 제목만 쓰라고 했는데 B열의 내용까지도 다 써버렸네요.
근데 B열의 내용은 사실 제가 쓸 거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따가 AI한테 다시 써달라고 할 거예요. 무슨 제목을 써줬나 하고 봤더니 최신 스마트폰 추천 탑10 월급 3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가이드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렇게 그냥 AI한테 제가 맘대로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맘대로 10가지 제목을 써준 거예요. 좋아요. 어쨌든 이 주제로 제가 잠시 후에 AI한테 콘텐츠를 다시 한번 자세히 써봐 달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완성 코드도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따라 하시면은 샘플 데이터 생성하는 코드도 생성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엑셀 파일도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AI로 엑셀의 글을 생성을 해볼게요. 이 엑셀을 제가 실제로 한번 잠깐만 열어보면은 자, 엑셀 파일로 열어보면은 지금 B열에 컨텐츠 일부를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지우고 자 저장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읽어서 이 제목에 맞는 블로그 컨텐츠를 여기다가 AI한테 쓰라고 하고 이 제목에 맞는 내용을 여기에 이 제목에 맞는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각각 AI한테 쓰라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AI로 엑셀에 글 생성하기를 해보면 프롬프트를 열어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붙여놓고 또 제가 읽어볼게요. 새로운 대화창 또 눌러서 해볼까요? 자, 제미나이 테스트라는 걸 분석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글 쓰는 이 API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이미 이 커서라는 아이가 이 4개의 파일을 다 알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제미나이 API 사용 방법을 파악하고 아래 기능을 하는 이번에는 콘텐츠 생성하기라는 파일을 만들고 실행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냐, 엑셀을 읽어서 A열의 블로그 제목을 가져와라. 각 제목마다 제미나이 API로 서론, 본론, 결론 구조의 블로그 콘텐츠를 생성해라. 생성된 콘텐츠를 엑셀 B열에 저장해라. 이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하고 진행 상황을 출력하고 모든 처리가 끝나면 결과를 엑셀에 저장해라 라는 이런 내용을 쓰고 샌드 누르면은 이것의 요청사항에 맞는 또 코드를 스스로 작성을 합니다. 저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거는 단 한 글자도 없었어요. 오류가 나도 AI가 스스로 수정하고 코드도 작성하고 아마 뭐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네요. 뭐 모르겠고 실행 네가 해봐. 실행하죠. 파이썬 콘텐츠 생성하기. 월급 3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제목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됐나 봐. 뭔가 처리 중에 올라가고 있네요. 저는 이 프롬프트 넣고 실행밖에 안 했는데 제가 여기에 파이썬 만들고 실행해 라는 걸 썼더니 스스로 코드를 지금 만들어냈고 그거를 실행하면서 2, 3, 4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행률이. 이거 10개 다 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은 이따가 그 10개가 다 됐을 때 이 데이터라는 엑셀 파일에 모든 컨텐츠가 저장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컨텐츠는 별로 좋은 컨텐츠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AI를 활용한 컨텐츠는 프롬프트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도 자세하게 안 만들었어요. 다음 제목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제목은 지금 엑셀에서 읽은 거고 다음 구조로 작성해 주세요.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몇 문단, 본론은 몇 문단. 전문적이고 정보가 풍부한 내용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 프롬프트는 진짜 개판인 프롬프트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는지를 이따가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 기술을 익히는 시간인데 기술 익히기도 전에 프롬프트를 막 우리가 공부를 해버리면은 뇌가 터져버린단 말이죠. 이미 아까 벌써 용량 초과하셨다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어. 코드가 성공적으로 실행됐답니다. 자, 그럼 엑셀을 열어볼까요? 짠 하고 엑셀 열어보면은 내용이 뭔가 너무 많은데 봐봐. 월급 3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래.
요게 지금 여기서 미리 보기 형태로 보면은 자세히 안 보여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제가 실제로 엑셀로 열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길게 해서 줄 바꿈을 해야 되나? 월급 3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 막 이런 내용들을 막 써준단 말이죠. 서론, 본론, 결론. 프롬프트가 엄청나게 좋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글을 써줬다. 그리고 기술만 잘 익히면은 이 컨텐츠는 이제 프롬프트만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프롬프트만 바꾸면 훨씬 더 디테일한 글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가이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컨텐츠를 AI로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본 건데 코딩을 단 한 줄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프롬프트만으로 그리고 API 사용 방법도 네가 알아서 파악하고 너가 알아서 하고 실행도 너가 하고 엑셀 저장도 너가 해. 지금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엑셀도 다 만들어졌고 지금 제목도 AI가 만든 거고 비열에 있는 컨텐츠도 AI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생성된 엑셀에 있는 제목과 내용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 맛보기로 했던 것을 응용해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셀레니움으로 브라우저를 열고 로그인도 하고 그리고 로그인 되면은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가서 이 엑셀을 읽어서 제목을 제목에다가 붙여놓고 이 내용을 내용 있는 데다가 붙여놓고 저장 혹은 발행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조금씩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우리가 자영업자라서 내 플레이스 지도 같은 거를 거기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을 하나씩 붙이고 이 콘텐츠 생성하는 프롬프트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사이트 제가 이제 챗GPT보다 클로드를 좀 더 좋아해서 클로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위 프롬프트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달라고 만든 프롬프트인데 너무 허접해라고 하면서 훨씬 더 전문가스럽고 다양한 콘텐츠를 잘 작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면 그 프롬프트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걔를 거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제목은 무엇이고 다음 구조로 도입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거죠.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배경 정보, 핵심 내용, 실용적인 방안, 결론, 추가 요청사항, 한국어 맞춤법과 문법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세요. 또 뭐 전문 용어는 간략히 설명하세요.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을 해주세요. 등등등등. 그리고 복사 해가지고 이따가 여기다가 바꿔치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지금 너무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그리고 이미 엑셀을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건너뛰도록 하고 나중에 실제로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다시 3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엑셀 내용으로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를 해볼 건데요. 자,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복사를 하고 다시 새 대화창을 열어볼게요. 사실 뭐 기존 대화창도 상관없지만 좀 깔끔하게 하려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이거를 설명을 드려보죠. 프롬프트가 어떻게 돼 있냐? 아래 조건에 맞는 엑셀 기반 자동 글쓰기라는 .py 파일을 생성하고 실행해. 그럼 자동으로 파이썬도 생성하고 실행도 할 겁니다. 자, 블로그 글쓰기 .py 그리고 제미나이 테스트 .py 파일을 분석해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뭐냐면 맨 처음에 블로그 글쓰기 그 맛보기 할 때 1단계에서 했던 그 코드고요. 두 번째는 2단계에서 했던 제미나이 테스트라는 코드입니다. 이 두 개를 분석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실 안 해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코드베이스 인덱싱이라고 해서 얘가 이미 다 분석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훨씬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 XLSX라고 해서 아까 만든 엑셀 파일 있죠? 여기에 있는 이 행부터 마지막까지 반복하면서 A열 제목,
비열 내용을 읽어. 이거 아까 그 제미나이 API를 써서 내용까지 다 만들어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네이버 로그인을 해서 각 행별 제목과 내용을 글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로그인이 갑자기 왜 나오지? 내가 로그아웃을 했나? 설마?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실수로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자, 다시 로그인을 제가 해볼게요. 실수로 로그아웃을 해버렸네. 자, 로그인을 다시 해주면은 짠 하고 로그인 하겠냐? 됐다. 자, 로그인이 됐고, 자, 로그인 됐으니까 샌드로 바뀌었네요. 이제 제가 아까 실수로 뭐 이것저것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로그아웃을 눌러나 봅니다. 자, 샌드 눌러보면은 이렇게 또 AI가 파이썬 파일을 막 생성을 합니다. 근데 그 파일을 생성할 때 앞에서 만들었던 두 개의 파일들을 분석해서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모든 걸 단 한 번에 완성하는 프롬프트는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한 번에 했는데 안 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쪼개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오, 뭐야. 코드 스스로 만들었고 실행도 이제 스스로 합니다. 자, 로그인 했는데 에러가 났어요. 자, 에러가 났어요. 근데 에러 메시지가 안 나타났나 봐요. 이상하죠? 실행하고 다시 물어볼까요? 너가 실행하고 잘 되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자, 엑셀이 있는지 확인해본대요. 엑셀을 확인했대. 로그인을 하라고 했어. 로그인을 성공했고, 글쓰기 화면으로 넘어갔고, 작성 중인 글이 있다고 하죠? 닫았고, 도움말도 닫았고. 자, 2024년 최신 스마트폰 추천 탑 10. 에러 났어. 자, 에러가 났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에러가 났는데 float object is not iterable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오류를 자, 이제 얘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커서가. 이게 진짜 너무 대박인 겁니다. 오류 메시지를 보니 float object is not iterable이라는 에러가 발생했대요. 엑셀 파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면서 코드를 스스로 수정을 합니다. 자, 어딘가를 수정을 해요. 근데 어딘가 수정했는지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봐도 모르고 지가 스스로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을 스스로 합니다. 다시 로그인을 했고 사이트에 들어와서 도움말이 열려있는 걸 스스로 닫겠죠? 자, 제목도 스스로 쓰고 내용으로도 넘어가서 이거는 내용이 없었나 봐요. 난이라고만 나오네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라고 했는데 왜 발행을 누르지? 뭔가 이상하네. 이것도 좀 이따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가 이제 끝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다음으로 언제 넘어가려나? 다음으로 넘어갔어. 이제 3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방법이래요. 과연 그렇게 글을 쓰는지 볼게요. 쓰죠? 월급 3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씁니다. 글을 월급 3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 꿈을 현실로 만드는 로드맵.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꿈꾸지만 어쩌고 저는 손 안 쓰고 있습니다. 아까 엑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얘가 스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좀 느리죠. 이게 0.1초에 한 글자씩 쓰라고 코드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10개를 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잠깐 다 캔슬 눌러가지고 닫아버릴게요. 취소를 스탑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코드를 잠깐 보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가 빨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글 작성하는 곳을 가면은 팝업 닫는 코드, 도움말 닫는 코드, 제목 입력하는 코드를 바로 이 부분인데 0.1초에 지금 한 글자씩 입력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0.01초로 바꿀게요. 그러면 엄청 빨리 입력합니다. 그리고 본문도 0.1초인데 0.01초로 입력하라고 하고요. 엑셀도 10개 다 입력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제가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까 내용이 없었네. 요게 AI가 안 만들었네. 이걸 제가 지우고 한 3개만 해볼게요. 3개만. 요건 잠깐 삭제할게요. 그냥. 3개도 너무 많다. 시간 걸리니까 2개만 합시다. 자, 2개만 하고 저장. 내용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개만 하라고 제가 얘기했고 아까 저장을 안 누르고 발행 버튼을 눌렀거든요. 글 작성하는 곳에서 발행 버튼 클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그럼 발행 버튼이 아니라서 제가 실제로 수동으로 들어가 가지고 발행 버튼 말고 저장 버튼을 얘한테 알려주도록 할게요. 개발자 도구를 다시 열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이 버튼에 save btn 바로 요 주소거든요. 요거를 복사해서 커서한테 가서 발행 버튼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퍼블리시 버튼이 발행 버튼인데 요게 저장 버튼이란 말이죠. 근데 요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너 지금 저장 버튼 눌러야 되는데 왜 발행 버튼 눌러? 혼날래? 라고 한마디 해주고 요 클래스가 이거 인 셀렉터를 누르도록 바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얘가 똑똑하게 AI가 잘하는 게 바로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예요. 그리고 나서 발행 버튼이 아닌 저장 버튼을 클릭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정을 제가 아까 말한 딱 그 위치의 코드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자, 원래 발행 버튼이었는데 이걸 삭제하고 저장 버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정을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정 내용도 알려주고 와, 이번에는 AI가 이렇게 이제 다시 실행하면은 글 작성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할 것입니다.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죠. 그러면은 얘한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응. 그러면은 얘가 스스로 네, 수정된 코드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다시 브라우저가 열릴 거예요. 짠, 열리고 로그인을 하고 블로그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도움말이 열려 있으니까 도움말을 닫고 타다라 얍! 그쵸. 그리고 0.01초로 바꿨더니 이거 글 쓰는 시간이 굉장히 좀 빨라졌죠? 0.01초 만에 이렇게 씁니다. 이제 이 안에 내용은 이제 조금씩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 되고요. 여기에 위에 있는 인용구, 구분선, 장소, 링크, 파일, 동영상, 스티커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는 어떤 로직만 커서랑 또 대화를 하면서 잘 만들면 됩니다. 임시 저장 완료됐대요. 하나가 완료되었고요. 자, 첫 번째 게 끝났고 이제 다음 걸로 해볼까요? 다음 걸로 하면은 그 다음 넘어가겠죠? 그 다음 걸로 넘어가고 작성 중인 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닫았고 두 번째 제목을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가이드네요. 이거를 또 막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쓰죠. 자, 요거까지 끝나면은 실제 저장이 완료돼서 지금 22개거든요. 저장이. 요거 저장 완료되면은 23개로 올라가겠죠? 한번 볼게요. 자, 열심히 이번에는 글이 좀 기네요. 자, 다 쓴 것 같고요. 저장 버튼을 눌렀다. 임시 저장 완료됐고 저장 23개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2개밖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글 작성 중 끝나면은 뭐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뭐 말이 나오지 않을까? 브라우저가 저절로 닫혔고 저절로 끝났네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서 엑셀의 내용을 읽어와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수정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또 얘랑 대화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나 이제 사진을 넣고 싶은데 지도를 넣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얘랑 대화만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만 대화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커서가 알 수도 없는 그 사이트의 구조를 얘한테 전달을 해주면 여기에서 필요한 이런 코드들은 알아서 커서가 다 작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3단계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응용을 하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여기 예시의 블로그 작성 이걸 보면은 요건 제가 사진 업로드랑 뭐 인용구 같은 거 쓰는 것까지도 이런 식으로 인용구 클릭해서 막 넣죠. 인용구 또 넣고 또 넣고 이런 것도 자동화가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조금 기다리면은 제가 여기에 사진 업로드도 되거든요.
사진 업로드하는 것도 이따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사진 넣는 버튼도 지가 클릭해서 이거 봐요. 사진도 스스로 넣는 것을 자동화 다 할 수 있고 발행까지 하는 자동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윤자동.